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 N반의 문법을 담당하고 있는 김주희라고 합니다. 저희가 오늘 우리가 이제 수업에서 진행할 내용은 관계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보통 관계사가 무엇인지 한번 제가 필기를 해드릴게요. 관계사라는 거 안에는 그래서 12이름을 바꿔보겠습니다. 관계사라는 거예요. 관계사라는 것은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를 모두 포함하는 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관계대명사는 그러면 뭐냐? 관계대명사는 근데 관계사가 먼저 뭔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관계사란 형용사절 접속사예요. 얘는 종속 접속사로 보통 뒤에 주어, 동사, 주어가 생략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주어, 동사라는 절이 오게 됩니다. 이런 절이 오게 돼서 앞에 있는 선행사를 관계사 플러스 주어, 동사의 절이 하나의 뭐가 돼서 형용사가 돼서 앞에 있는 선행사를 수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계사란 형용사절 접속사로 뒤에 주어 동사가 와서 형용사의 역할을 해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한다. 그거를 가장 먼저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첫 번째 상황이네요. 자, 어쨌든 정의에 대해서 첫 번째 사항을 굉장히 꼼꼼하게 알고 있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럼 두 번째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두 번째, 관계대명사란 무엇이냐? 관계라는 말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관계대명사는 관계라는 말에서 접속사, 대명사라는 것에서 접속사 플러스 명사의 역할을 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관계부사란 관계에서 똑같이 접속사라는 역할을 하고요. 뒤에 부사라는 말에서 부사나 부사구를 대신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 모두 형용사절 접속사라는 것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개념이고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의 수업에서 이게 뭐고 저게 뭐고 이런 거 그렇게 뭐 주격관계명사, 목적관계명사, 소유격관계명사 그런 걸 할 수 있는 시간은 상대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행여 이해가 안 되는 분은 이런 기본적인 거는 KSC 시간에 담임선생님과 해결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저는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가 도대체 어떻게 문제로 출제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저희는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108페이지에 가서 2번, 3번, 6번을 제가 1분을 드릴 테니까요. 풀어볼게요. 2번, 3번, 6번. 자, 지금부터 1분입니다. 자, 1분 제가 같이 시간을 재드릴 테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자, 여러분 한 30초가량 남았습니다. 만약에 답 푸신 분은 답의 근거에 형광펜을 치든 밑줄을 치든 한번 준비해 볼게요. 여러분, 모든 문법은 답의 근거가 있다는 걸 명심하세요.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2번, 3번이 제가 오늘 전달할 어떻게 보면 두 번째 사항이지만 문제풀이에선 첫 번째 사항입니다. 자, 첫 번째 유형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8가지 유형에 대해서 비교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 1번 선행사 찾기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아이들이 앞에 선행사 뒤에 바로 관계대명사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맞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 여러분에게 약간 속임수를 줄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도식화해 보겠습니다. 앞에 이렇게 선행사가 나왔고요. 뒤에 뭐가 붙냐면 바로 뒤에 관계대명사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수식어가 붙어요. 그리고 그 뒤에 관계
대명사가 나오는데요. 그리고 뭐 주어가 나올 수 있고 동사가 나올 수 있지만 문제 보통 푸는 경우엔 동사가 나올 때 문제가 많이 출제됩니다. 이런 선행사 찾기에서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려드릴게요. 먼저 관계대명사는 선행사에 일치시키죠. 선행사가 사람이냐 사무에 따라서 첫 번째 여러분이 고려해야 되실 건 일치를 이뤘나? 선행사가 사람이야? 그럼 사람에 관련된 관계대명사. 사물이야? 사물에 관련된 관계대명사가 나오겠죠. 두 번째는 선행사에 맞는 수일치 또는 태일치가 되었냐를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출제됩니다. 그럼 이게 왜 헷갈리냐? 이런 수식어 안에도 분명 명사가 있습니다. 보통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는. 그럼 선행사를 뭐로 헷갈릴 수도 있다는 거야. 선행사는 원래 누군데? 이 수식어 앞에 나온 얘가 선행사인데 얘로 혼동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그럼 선행사가 앞에 진짜 선행사인지 뒤에인지는 뭐로 결정한다? 해석으로 결정한다. 선생님이 그럼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문법 문제에서 해석 문제가 나온다는 것 난이도가 올라간다는 것이에요. 볼게요. We can use alternative sources of energy. 우리는요, 사용할 수 있어요. 대체 자원들을요, 에너지. 그거는 not harmful. 여러분 앞에서 해석 안 한다고 했습니다. 해롭지 않아요. To the environment. 어디예요? 환경이에요. As those. 뭐만큼요? 이 those 때문에 선행사가 결정되는 거예요. sources. 자원들만큼요.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그럼 비교 대상이 똑같아야 되죠. 비교 구문에선. 그럼 선행사가 누구라는 걸 알 수 있어요. alternative sources. 이러니까 선행사의 수일치 해줘야 되기 때문에 답은 뭐가 된다? 어리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많이 짚고 넘어야 되는 건 애들이 뭐를 선행사로 봐서 에너지를 선행사로 봐서 it으로 찍을 확률이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할게요. 하나 더 볼게요. There are a lot of people.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In this job. 이 직업군에는요. Who have step. who가 위치가. 봐봐. people이면 who. job이면 which가 오겠죠.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 직업군에는요. 근데 직업군이 배가 아플 수 있어? 아니지. 선행사가 누구라는 걸 알 수 있어. people. 그렇기 때문에 who have가 나오는 거죠. 자, 두 번째 유형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정리할게요.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 얘들아, 전치사 뒤에 있는 품사 뭐가밖에 못 나온다 그랬지? 명사밖에 못 나와. 그러니까 관계 대명사에 대명사가 나온 거야. 근데 얘는 문장 성분으로 무슨 어야? 목적어야. 그러니까 얘는 무슨 격이겠어? 목적격이다. 이 특징은 뭐냐면 여러분, 제가 또 도식화해 드릴게요. 앞에 이렇게 선행사가 있어요. 선행사라는 건 형용사절이 수식하는 거, 곧 관계사절이 수식하는 대상이지. 그리고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가 나와요. 그리고 뒤에 어떤 문장이 나오냐? 완문, 완전한 문장이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될 세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전치사 뒤에 관계대명사 중에 못 나오는 게 하나 있습니다. that은 절대 못 나와요. 두 번째, 반드시 전치사 뒤에 관계대명사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우리 이 동네, 특히 서초구 지역은 굉장히 내신이 어렵죠, 여러분. 그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전치사가 뭐가 나올 수 있는지까지 예측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신에서는 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를 대부분 외우셔야 돼요. 이해되셨을까요? 그럼 우리 한번 볼게요.
The spectacles.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안경이라는 glasses죠. 근데 spectacle이 여러분 요새는 이렇게 고등학생이 되면 안경으로 많이 됩니다. spectacles. 안경은요. 그 안경은 어떤 안경인데요? Through which 안경을 통해서 you see the world. 너는요. 봐요. 뭐를요? 세상을. 그럼 얘는 완문이지. 그리고 관계대명사 주격 또는 목적격에 해당하는 위치가 못 나오고요. 다음 뭐가 되는 거예요? Through which. 한 번 더. 여기에 이거 that 나올 수 있다 없다. that 절대 못 나온다는 확인하시고요. 안경을 통한 거니까 왜? 이 which가 해당하는 게 바로 누구예요? spectacles라는 영어죠. 선행사죠. 그러면 안경을 통해서니까 through라는 거 나올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얘들아, 관계대명사 목적격은 원래 생략이 가능한데 이 경우 전치사 뒤에 관계대명사가 나왔을 때는 이 목적격은 생략 불가능까지 참고하고 가실게요. 이해되셨을까요? 자, 이제 세 번째로 갈게요. 자, 7번, 8번. 저는 오늘 8개의 개념을 정리해 드릴 거지만 그 중에서 진짜 중요한 거는 3번과 6번입니다. 그 중에 중요한 3번을 해볼게요. 7번, 8번. 다소 문장이 긴 경향이 있어서 제가 1분을 드릴게요. 자, 1분 제 드릴 테니까 풀어보세요. 두 문제지만 1분입니다. 시작. 자, 여러분 시간이 되어 있습니다. 자, 3번의 이름을 적어볼게요. 3번 개념의 이름. 삽입절이라는 유형입니다. 그러면 관계대명사와 뒤에 있는 절 사이에 무언가가 삽입되어 있다는 거죠. 자, 삽입절은요. 똑같아요. 관계대명사는 늘 선행사가 기준이죠. 선행사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보통 관계대명사는 무슨 격이 나오냐면 주격 관계대명사가 문제로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갑자기 주어 동사가 끼고요. 그리고 그 뒤에 또 주격 관계대명사니까 바로 뒤에 동사가 나와야 되죠. 동사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헷갈리는 코드는 어디냐면 동사가 여기서 한 번, 여기서 한 번. 이렇게 두 번 나열되죠. 그래서 충분히 오해의 요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삽입절은 어떻게 해야 되냐? 얘들아, 내가 수업 시간에 굉장히 강조하는 게 있어요. 제발 골라 읽으라고. 삽입절은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지워주셔야 돼요. 그럼 선생님, 도대체 삽입절이라는 걸 어떻게 알죠? 이 삽입절에 나오는 동사들이 정해져 있어. 그걸 적어줄게. know, believe, climb, suppose, say, think, guess, expect, be sure, feel, dream. 대부분 머리로 가지고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죠. 무언가 행동이 아니라. 그래서 인지류 동사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삽입절 생략하면 주격 관계대명사의 동사니까 첫 번째 이 격을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뒤에 동사만 남았네. 그럼 첫 번째 시험 포인트는 뭐냐면 이 격을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 뒤에 바로 뒤에 동사가 나오네. 그럼 주격관계대명사 나와야 돼. 그리고 두 번째가 더 중요하죠. 선행사와 이 동사의 무슨 일치? 수일치. 그래서 삽입절에서 나올 수 있는 건 바로 뒤에 동사가 나왔네. 주격관계대명사 자리야. 그걸 먼저 파악하는 거. 그리고 선행사와 그 주격관계대명사의 동사절의 동사는 선행사에 수일치한다는 거. 그럼 볼게요. One of the key ingredients. 하나는요. 뭐 중에 하나는요. 중요한 요소들 중에 하나는요. To success. 뭐에 대한? 성공에 대한 중요한 요소들 중에 하나는요. is having a mentor. 뭐를 갖는 거예요? 멘토. 스승을 갖는 거예요. You are sure. 얘들아 이게 바로 뭐다? 삽입절. 제발 생략해. 그럼 바로 뒤에 동사가 나왔네. 그럼 무슨 관계대명사 나와야 돼? 주격관계대명사. 후가 답이죠. Who developed. 발전시켜 줄 your passion. 너의 열정을 for your goals. 뭐를 향한? 너의 목표를 향한. 자 볼게요. Some of the damage. 큰 손해들 중에 몇몇의 손해는요. in your life. 너의 삶에서 has been self-inflicted. 너 스스로가 자초해 왔어요. comparing 뭐 하면서요? 비교하면서요. yourself 너 자신을요 to others 다른 사람들과요. 그 다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야? who you think 얘들아 you think 뭐야? 삽입절이니까 제발 뭐 해주라고. 지워줘. 그러면 주격관계대명사니까 바로 뒤에 뭐가 나와야 돼? 동사가 나와야지. 선생님 왜 they는 안 돼요? 영어에서 제일 싫어하는 거. 반복 너무 싫어하죠. 반복을 싫어해요. 그럼 얘도 뭐고 얘도 주어고 얘도 주어지. 반복 싫어하니까 얘 절대 안 되죠. 이해됐을까요? 자, 그럼 우리는 페이지를 변경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넘어가겠습니다. 자, 114쪽입니다. 제가 풀 문제를 정해드릴게요. 1, 2, 4, 6번을 풀어보겠습니다. 얘는 4개이기 때문에 80초, 1분 20초를 드릴게요. 풀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4번째입니다. 사실 얘 시험 문제 굉장히 많이 출제돼요, 여러분. 집중해서 드릴게요. 대시라는 것의 용법이에요. 대세 용법은 3가지입니다. 근데 그거랑 비교해서 워세 용법을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선행사가 있는 경우. 선행사가 없는 경우. 그러면 what은 선행사가 없구나를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러면 선행사가 있는 경우에 that이 이렇게 오겠죠. 선행사가 있고 that 선행사가 없고 that 그리고 선행사가 없는 경우에 what
자, 그럼 뒤에 어떤 형태의 문장이 오는지 알아야 돼요. that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왔어요. 불완문이라고 할게요. 얘는 완문. 얘는 완문. 얘는 불완문이 와요. 불완전하다는 건 무언가 문법 요소가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얘들의 다 이름이 있어요. 자, that 뒤에 불완문 왔을 때 얘는 관계대명사 되시고요. 얘는 동격의 되시고요. 얘는 접속사 되시고요. 얘는 관대워시죠. 근데 내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앞으로 이거야. 관계대명사 that은 형용사절 접속사. 동격의 that은 명사절 접속사. 접속사 that도 명사절 접속사. 관대what도 명사절 접속사. 그럼 각각이 하는 일이 다르겠죠? 얘는 앞에 있는 선행사인 명사수식. 얘는 이 동격이라는 건 이 앞에 있는 이 명사가 보통은 idea, concept, notion 이런 등등의 여러분 개념적 추상명사예요. 선행사가 정해져 있어요. 동격의 선행사는. 그래서 추상명사니까 무언가 딱 단어를 들었을 때 notion, concept 이런 말을 딱 들었을 때 무언가가 딱 떠오르지 않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럼 떠오르지 않기 때문에 이 명사를 동격의 절이 길게 설명해줘요. 그러면 the idea, 그 생각, that I am smart, 내가 똑똑하다는 생각 이런 것처럼 길게 늘어줘서 같은 말이죠. 그럼 명사 역할을 그대로 하겠죠. 그럼 문장 내에서 뭐 하겠어요? 주어, 목적어, 보어. 얘는 선행사가 없습니다. 그럴 때 접속사 그 절이 또 똑같이 주어, 목적어, 보어. 얘도 what도요. 앞에 선행사 없고 뒤에 불완전한 문장 오죠. 그래서 that과 what은 똑같이 명사절 접속사인데요. 뒤에 형태가 다를 뿐입니다. 얘도 똑같이 문장 내선 주어, 목적어, 보어의 역할을 하죠. 그래서 내가 강조하고 싶은 건 이 이름을 알 필요는 없어요. 너희가 진짜 집중해야 되는 건 얘가 어느 절 접속사야? 그래서 문장 내에서 무슨 역할을 해? 그게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말 이해됐을까요? 그럼 요걸 가지고 실제 문제에서 1, 2, 4, 6번에서 적용을 해볼게요. The immune system, 그 면역체계는요. 어떤 면역체계예요? In our bodies. 우리 몸에 있는 면역체계는요. Fights, 싸워요. 뭐랑요? The bacteria and viruses. 박테리아랑 바이러스들과요. 그러면 얘가 선행사네. 그럼 뒤에가 형용사절 접속사가 와야 되는데 what은 형용사절 접속사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뒤에 어때요? 불완전한 문장 왔죠? 그러니까 뭐가 와야 돼요? that. 왜? 무슨 자리니까? 형용사절 접속사 자리이기 때문이죠. 자, 볼게요. Clearly, 분명하게 the experiences, 그 경험은요. 어떤 경험? Of his past, 그의 과거에 대한 경험은요. Had helped, 과거 이전부터요. 도와왔어요. him, 그가요. To develop, 발전시키도록요. A belief, 한 믿음을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Receiving praise, 뭐 하는 것은요? 칭찬을 받는 것은요. For doing, 한 것에 대해서요. 그리고 모르겠어. 뭐가 와야 될지. 그럼 하다. 얘 여러분 대표적 삼형식 동사입니다. 그럼 어디부터 어디까지 뭐가 돼야 돼요? that부터 띵까지가 do에 대한 목적어가 되겠죠. 그러면 얘 목적어네. 그럼 무슨 절 접속사 필요해? 명사절 접속사 필요하죠. 그럼 명사절 접속사는 that도 가능하고 what도 가능하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뒤에 어떻게 오는지 볼게요. 뒷절의 형태. 걔가 답의 근거가 되겠죠. Was the right thing. 주어가 없죠. 보니까 뭐가 없어요, 여러분? 주어가 없네요. 그러면 불완전절이니까 뭐가 와야 돼요? that 뒤에는 명사절 접수일 때 완전한절 오죠? 그러니까 뭐가 와야 돼요? what이 되겠네요. 이해됐을까요? 그럼 뭐야? 한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옳은 것을 한 것에 대해서 칭찬을 받는 것은 우르비. totally inappropriate. 뭐라고? 완전히 부적절할 거라고요. The notion. 난 이것만 봐도 딱 답 찍어. notion. 무슨 명사죠? 추상명사네요. 그 생각은 그럼 그 생각이 어떤 건지 알아? 몰라?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뒤에 형태를 보는 거예요. A giant comet or asteroid impact to kill the dinosaurs. 거대한 해성이나 혹은 소행성의 영향이 뭐 했다고요? 죽였다고요. 뭐를요? 공룡들을요. 그럼 문장이 완전하고 앞에 있는 추상명사를 좀 더 길게 설명하는 동격의 대시 나오겠죠. 자, 얘는 동격의 대시입니다. It's not accepted.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By most scientists. 대부분의 과학자들에게요. I am interested in. 나는 관심이 있어요. 그럼 얘들아 답의 근거는 여기에 있다고 볼 수 있어. 그리고 뒤에도 봐야겠지만 얘 무슨사, 전치사. 전치사 뒤에는 뭐가 나와야 돼? 명사. 근데 절로 나왔으니까 무슨 절? 명사절. 나는 관심이 있어요. 어디에요? 자, 그럼 괄호 열게요. 명사절 접수사니까 대시랑 뭐 둘 다 올 수 있죠. 전치사 뒤에 못 오는, 대신 못 오는 경우는 관계대명사 대시입니다. 얘는 명사절 접수사로 볼 수 있죠. 근데 I think가 얘들아 뭐야? 내가 생각하기에 라는 삽입절이지. 삽입절은 무조건 어떻게 한다? 삭제한다. 그럼 봤을 때 얘가 뭐가 없어요? 주어가 없네요. 명사절 접속사고 불완전한절 오는 거. 무엇이겠죠? 자, 그래서 저희가 네 가지 문제를 통해서 요 네 가지 that 플러스 뭐까지 봤나요? what까지 봤습니다. 여러분 관대 what까지 본 거예요. 관대 what. 반드시 예문과 함께 정리하실게요. 저희는 또 다른 페이지로 가볼게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저는 세 가지 문제를 풀도록 할게요. 1번, 4번, 5번. 자, 세 문제인데 4번, 5번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30초씩 드리고 앞에 20초 드릴게요. 1분 20초입니다. 풀어볼게요. 다 푸셨을까요? 만약 못 푸신 분은 잠깐 영상을 멈추고 푸셔도 좋아요. 자, 저는 1번 문제 이 카마에 집중해 볼게요. 자, 첫 번째 개념입니다. 자, 관계사의 계속적 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적 용법이라 함은
앞에 카마가 있는 걸 얘기해요. 카마가 못 오는 건 관계사 중에 카마 뒤에 못 오는 건 that, what, 그리고 관계부사 why, how는 못 온다. 이게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그럼 얘들아, 카마 뒤에 걔는 못 오지? 답 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을까요? 자, 4번, 5번. 제가 그리고 3번도 한번 같이 봐볼게요. 3번 볼게요. 과학자들은요, are developing. 뭐 하고 있어요? 개발시키고 있어요. biofuels. 그 바이오 원료를요. 뭐 하기 위해서요? to reduce. 줄이기 위해서요. greenhouse gases. 온실가스를요. using ethanol from sugarcane. 사용하면서 에탄올을요. from sugarcane. 슈가케인으로부터. 그러면 여기는 관계대명사가 오는 거 아니죠. 그냥 뭐가 오는 자리예요. 주어가 오는 자리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무조건 관계대명사 찍으면 안 돼요. they죠. They can help. 그들은 도울 수 있어요. 뭐 하는 것을요? 줄이는 것을요. global warming. 뭐를요? global warming은 뭐지? 지구온난화를요. 자, 4번, 5번 너무너무 중요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아까 초반에 내가 오늘 수업을 하는 건 3번과 6번을 굉장히 잘 풀기 위함이라는 거. 자, 볼게요. We humans, 우리 사람들은요. spend, 써요. millions of dollars, 수백만 달러를요. 뭐 하려고요? trying to read, 노력하기 위해서요. 노력하면서요. 뭐 하는 것을요? 없애는 것을요. 우리에게서 뭐를요? insects, 곤충들을요. 근데 바로 some of them, 주어가 이렇게 올 수 있을까요? are actually essential. 실제로는 필수적이에요. to our survival. 우리의 생존이에요. 자, 얘들아. 내가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이 있어. 가마는 뭐가 되지 않는다. 접속사가 안 돼요. 그래서 문장 두 개를 연결할 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와야 돼요? which라는 관계 대명사. 관계 대명사가 뭔데요? 내가 아까 앞에서 얘기했잖아.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 얘 자체가 여러분 접속사라는 걸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접속사를 잊고 연결해야겠죠? 그래서 답은 some of which. 자, 5번도 볼게요. The island, 그 섬은요, is home, 집이에요. to over 10 million people, 1000만이 넘는 사람들에게요. 그리고 most of, 관계대명사가 나오는 건 굉장히 잘했어요. 근데 얘가 무서워서 전체라서 뒤에 목적격이 와야 돼요. 그래서 most of whom. 그럼 얘는 어디에 픽이랄 거냐면 6번은 자 써놓으세요. 페이지 119쪽. 119쪽입니다. 그럼 우린 119쪽으로 한번 가야죠. 같이. 119쪽으로 한번 갈게요. 6번 얘는 여러분 그대로 필기하도록 합니다. 6번. 뭐로? 대명사 플러스 오브 관계 대명사. 근데 이 오브가 무슨 사라서? 전치사라서 아무리 주어 자리여도 후가 오는 게 아니라 관계 대명사는 두 가지밖에 못 옵니다. 사람이면 whom, 선행사가. 사물이면 which. 여기 후 올 수 있다 없다 아까 문제에서 알 수 있잖아. 후 절대 뭐다. 주어 자리여도 왜? 오브라는 전치사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절대 뭐도 못 올까? that도 못 와요. 왜요? 앞에 전치사 있기 때문에. 그거 기억할게요. 그러면 이 대명사는 보통 뭐로 오냐면 부분사로 옵니다. all 모든 것, most 대부분, some 약간, both 둘 다, each 각각, non 어느 것도 아닌, either 둘 중 하나, neither 둘도 아닌 분수 또는 퍼센트까지도 가능합니다. 이런 부분사가 오고요.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whom이나 which가 와서 문장을 연결해 준다는 거. 그러면 얘들아 이게 왜 이런 게 나오냐면 형광펜 쳐. parents 앞에 프렌치 뒤에 가마에 many stamps 뒤에 가마에. 왜 이렇게 나오냐면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가마는 뭐가 아니야?
접속사가 아니야. 그래서 문장을 연결해 못해.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 카마 뒤에 주어는 없을 때도 있지만 문장을 연결하는 방법. 왜 주어가 없을 수 있냐면 앞에 있는 주어랑 똑같기 때문에 생략이 가능해서 그렇죠. 그 방법은 3가지입니다. 같이 필기해야 돼. 6번 밑에. 첫 번째는 이렇게 and를 쓰는 거야. 이게 뭐지? 접속사를 사실 써주면 돼. 이게 가장 simple. 두 번째, 접속사 플러스 명사의 역할하는 뭐로 연결하는 거야? 관계, 대명사로 연결한 거지. 그게 여러분이 봤던 외치가 되지. 그리고 앞에서 배웠던 거. 접속사 플러스 동사인. 뭐로 연결하는 거? 분사로 연결하는 거. 이 3가지 방법이 있다는 것 또한 함께 필기하실게요. 6번. 그럼 이제 중요하지 않은 2가지만 하면 요 문법 개념 수업은 마치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아무래도 영상으로 듣는 게 실제 현장감은 좀 떨어지는 걸 이해하지만 굉장히 제가 짧게 구성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충분히 집중 있게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우리 7번, 8번으로 갈게요. 페이지 122페이지입니다. 7번, 8번을 푸는 건데요. 여러분, 얘는 스스로 과제로 하겠습니다. 요거에 대한 개념만 저는 정리할게요. 미안합니다. 7번, 8번이 아니라 8번, 9번이네요. 지울게요. 몇 페이지냐면 122페이지입니다. 8번, 9번. 요 개념은 뭐냐면요. 적겠습니다. 몇 번째죠? 7번째. 관계 대명사의 생략. 여러분, 솔직히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은 시험에 잘 출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 가능하구나는 알고 아까 앞에서 우리가 2번 했을 때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했을 때 목적격 거기는 생략 불가능하다. 그거는 머릿속에 기억하고요. 얘가 시험에 많이 출제됩니다. 앞에 이렇게 선행사가 있어요. 그리고 뒤에 주격 관대 뒤에 비동사가 있고요. 뒤에 분사가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ing, pp. 그러면 얘는 보통 생략이 되는 거지. 그러면 오늘 우리 리뷰 테스트에서 했던 걸 생각해봐. 그러면 얘가 기준이었지. 얘가 기준으로 했던 문제. 명사를 기준으로 앞에 뒤에 ing, pp 오는 거 고를 때 얘가 기준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 그럼 얘가 기준이야. 그러면 이 명사와 동사의 관계가 능동일 땐 현재 분사 오는 거고 수동일 때는 pp 오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원래 앞에서 분사에서 배웠던 거는 명사와 분사 사이에 주격 관대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되었던 거다라고 생각하고 8번, 9번 스스로 푸시고요. 마지막 우리는 뒤로 넘어갈게요. 129페이지. 여러분 뒤에 130페이지와 131페이지는 풀지 않으셔도 됩니다. 과제 없어요. 129페이지까지만 풀 건데요. 마지막 유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추가적으로 듣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마지막 이제 정리하고 오늘 수업 마무리 지어보려고 해요. 자, 8번 볼게요. 8번은 뭐냐면 관계대명사와 관계 부사 비교하는 문제예요. 자, 대표적인 게 1번의 문제죠. 그러면 얘는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비교할 때는 관계대명사 뒤에 완전 한자로 오는 경우는 없어요. 보통 완전 한자로 오려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여죠. 소유격이나 그럴 때는 비교하라는 말 잘 안 나와요. 얘는 그래서 불완문이 오고요. 얘는 완문이 옵니다. 그럼 얘는 뒤의 모양을 보고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뒤의 모양 비교해 볼까요? There is 이럴 때 there는 해석 안 하고요. 동사 good water flow 주어 수식어. 여러분 이럴 때 is는
일형식 완전 자동사라서 동사만 있어도 문장이 완전합니다. 그래서 where. 답은 where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여러분 제가 풀라고 하는 문제 있었어요. 앞에 12문제거든요. 12문제 중에 저희 몇 점 맞았는지 반드시 저한테 카톡으로 알려주세요. 그럼 오늘 수업 마무리 짓겠습니다.